저희 파이낸스라는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부채로 빌리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빌리거나 둘 중 하나죠. 채권으로 빌리거나 주식으로 빌리거나. 자, 내가 만약에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CFO라면은 그냥 평범한 상황이면은 둘 중에 뭘로 조달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반대로 다시 말해서 둘 중에 뭘로 조달하는 게 조금 더 쌀까요? 자, 혹시라도 이 대답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일시정지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이것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여쭤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찍어서 맞추거나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본 비용이라는 거는 누구 입장이요? 자본을 끌어오는 데에 대한 비용. 이거는 기업 입장이죠. 돈을 내가 끌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에요. 자, 근데 반대로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본 비용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에요. 다시, 내가 만약에 이자를 낸다.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자를 낸다 하면 내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를 내면 이게 비용이지만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똑같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본 비용은 투자자들의 수익률이랑 일치한다고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높을까요? 일반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익률, 그들의 요구하는 수익률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자본 비용은 요구 수익률이랑 같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수익률은 왜 주식이 높냐? 주식이 더 위험하니까. 더 위험하니까 더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은 거죠, 주식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우리 앞에서도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 위험하니까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로 돈을 빌리면 또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비용이 타인 자본, 그래서 데트, 채권으로 조달하는 비용보다 더 비쌉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누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현금 흐름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냐면은 이자를 먼저 떼주게 되어 있어요. 이자 떼주고 남는 걸로 세금 떼주고, 그래도 남으면 이게 이제 주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주주들은 파이가 많이 남으면은 많이 먹고 조금밖에 안 남으면은 아예 못 먹을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장사를 하는 게 이제 주주들인 거죠. 그래서 주주들은 리스크도 높고 많이 남았을 때 리턴,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주주들이죠. 이게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도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뒤에서도 한번 더 볼 내용인데, 텍스 실드 이펙트. 이자는 회사 입장에서 이자는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원래도 싸거든요. 원래도 싸요. 여기 보시면 원래도 싸죠. 타인 자본 비용은 원래 낮은데 원래도 싼데, 이자로 빌리면은 세금을 덜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금은 예를 들어 내가 세율이 30%다 하면 이 30%는 어디다 때려요? 여기 남은 EBT, 세전 이익에다가 30%를 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익이 많이 차감되면 많이 차감될수록 내가 30% 때리는 이 파이가 작아지니까 결국에 실제로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원래도 이자가 싼데, 원래도 타인 자본 비용이 싼데 이 텍스 실드 이펙트까지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더 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이 싼데 이게 무조건 싸냐? 네. 오른쪽 이제 요거 저희 이제 CFA 카플란 슈에저 노트에서 제가 첨부를 한 건데요.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의 평균 자본 조달 비용이에요. 평균 자본 조달 비용. 그러면은 이 평균 자본 조달 비용은 데트의 비중, 우리 채권의 비중, 타인 자본의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처음엔 낮아져요.
일반적으로는 낮아져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후반부에 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렇게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부분의 경우에 요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극단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보다 타인 자본 비용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내 거 1% 있고 부채가 99%라고 한다면은 그 기업은 이제 돈 더 끌어올 때 굉장히 비싸겠죠.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이런 공식은 아니고요. 재무 비율이, 타인 자본의 비율이 이제 엄청 높아지면은 결국에 언젠가는 이게 리버스가 돼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적인 U자 모양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은 데트의 비중을 최대한 높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이 U자의 가장 낮은 점, 자본 조달 비용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요 지점을 찾는 게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를 찾아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그 재무 구조를 찾아라 하는 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본 조달 비용이 요 U자 모양이니까요. 기업 가치는 반대로 이렇게 볼록하게, 자본 조달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업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볼록한 모양이 되고요. 또 이 볼록한 점의 가장 그 높은 지점, 요 지점이 이제 결국에는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 구조가 이제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그래서 요 비슷한 그 개념인데요. 파이낸셜 레버리지가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으로 많이 조달하면 조달할수록 기업의 평균 자본 조달 비용, 그래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낮아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게 Financial Leverage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에서 옵티멀 캐피털 스트럭처의 왼쪽 영역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물론 이건 영원하진 않고요. 영원하진 않고 우리 나중에 ROE 배울 거거든요.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그래서 ROE를 그냥 이게 넷인컴 나누기 그 분자의 넷인컴, 그래서 분자의 순이익 분모의 토탈 에퀴티, 전체 이제 자본 그 밸런스시트에 있는 자본 그 금액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리턴 온 에퀴티를 나중에 우리가 세 가지 컴포넌트로 나눠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듀퐁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그 듀퐁 애널리시스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업의 ROE는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타인 자본으로 많이 조달하면 조달할수록 이 ROE가 높아진다라는 걸 우리 나중에 듀퐁 애널리시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딱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 자본 비용이 싸다. 두 번째, 절세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을 우리가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그 두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끊임없이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DCF 가셔서 웩에 대해서는 정말 이 웩 가지고만, 자본 조달 비용에 관해서만 거의 뭐 몇 시간씩 공부하시게 될 거고, 실제로 또 301 수업 가시면은 이 웩을 진짜 우리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끌어와 가지고 웩을 직접 각 기업의 웩을 구하는 그런 세션들도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그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